여러분,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은 과연 $10,000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 투자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이더리움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던 이 이더리움은요, 최근 몇 달 사이 그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고, 우리는 현재 그 이더리움 초강세장에 고작 초입길 정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의 이더리움은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 들어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더리움이 현재 시대의 최대의 투자처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거시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본질을 살펴보고, 또 이더리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증명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AI와 이더리움, 이 세기 혁신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고, 또한 현재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더리움과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할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이더리움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 업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트코인 하나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왔어요. 근데 그 뒤에서 이더리움은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쌓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 X에도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9월달의 시장 하락은요, 사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자라면 문제라고 볼 가치조차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답을 하나 알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맞출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만 보면요, 결국 공포에 휩싸여서 기회를 못 봐요. 우리가 있는 이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공포가 그윽하지만 그 모든 공포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죠. 그래서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는 그런 시장을 예측하는 점쟁이 투자자가 될 시간에 차라리 데이터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이더리움의 상대적으로 좋았던 달이기도 하고요, 과거 데이터로 평균치를 내보면 이 지난 5년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이더리움은요, 매달 11.8%를 성장을 했고, 이 추세를 올해 그대로 적용을 했을 시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가격인 이더리움 $6,000, 정확하게는 $6,009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사실 이더리움 강세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말에는 $10,000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 $6,009의 예상치조차 최소한 저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더리움 추세로 보았을 때 이번 연말은 이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좀 더 이더리움 강세의 근거를 덧붙일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트마인과 같은 이더리움 트레저리들의 등장이겠죠. 그래서요,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들의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거래소 내에서의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죠. 자, 어제까지 들려진 소식들만 해도요, 비트마인은 추가적인 2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했죠. 따라서 현재 약 200만 개의 이더리움을 축적을 했고, 이 양은 이 비트마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전체 이더리움의 5%를 확보하겠다라는 그 전략에 무려 34%를 충족하는 양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더리움을 활용한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또 토크나 등의 네트워크 활동은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지난 몇 해의 4분기 실적을 보면 꽤나 큰 상승장이 눈에 띄게 많다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는 무려 47.4%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 해였던 2021년 10월 달에는 42.8%,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는 46.2%, 그리고 그 해의 12월은 무려 70%를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여기죠. 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올해 2025년 마지막 분기, 올해는 전년도들과 대비를 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점인 건데, 제가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려온 이러한 근거들로서 초대형 상승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종종 보이는 빨간 하락장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장을 보여줄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올해 기대되는
점은 이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단순 투기성 자산이 아닌 재무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겠죠. 기관들은 현재 이더리움을 자신들의 재무제표에 편입하고 있고 또 트레저리를 만들고 과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했던 모델을 그대로 이더리움에 적용하고 있죠. 이 이더리움은 사실 처음엔 비트코인과 비슷한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이점은 명백하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갖지 못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요, 단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만이 아닌 가치와 더불어서 정보까지도 저장을 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자, 여러분,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EVM,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Ethereum Virtual Machine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 EVM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큰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가상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VM을 통해서요, 프로그램 전체의 조건부 계약이라는 걸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비트마인 영상들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예시를 드렸었는데,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도 EVM이라는 머신 기능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소프트웨어인 카카오톡 앱이라면 EVM은 그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는 아이폰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즉 탈중앙화적인 거래를 어떻게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 어떤 규칙과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컨트랙트란 어떠한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이 이미지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래서요, 이 A가 B에게 이더리움 1개를 보낸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 B가 조건 X를 만족했을 시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이 EVM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시스템 안에서요, 이 EVM이라는 것은 판사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나 코드가 정확히 또 똑같이 실행되도록 강제하고요, 그 누구도 이 규칙을 바꾸거나 조작할 수 없게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실생활에 대입을 해봤을 때 좋은 점이 뭐냐고 예시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왜 은행에서 거래할 때는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은행을 향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의심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거나 어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 판매자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 이더리움 거래의 포인트는요, 신뢰를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약하는 당사자 이 둘은요, 서로 믿지 않아도 코드가 자동으로 양측 모두를 지켜주기 때문에 서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단순 송금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서나 또 금융권에서나 또 NFT 등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개인이고 기관이고 국가들이고 할 거 없이 다 몰려오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거시적인 틀 위에서 형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이더리움은요, 모든 가상화폐 중에서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100%의 신뢰성을 보여온 정말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더리움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융권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과거의 챗GPT 등장과 같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거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약 2,500억 달러 이상이고 그 대부분이 이더리움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최근에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규모 확산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이후 대형 은행들은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 시장이 무려 4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톰리 인터뷰로 예시를 드렸었지만 지금 이 전 세계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는 1971년과 같은 전환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 1971년 사건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1971년에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원래 달러는요, 금이라는 실물 담보가 있는 화폐였는데 그러니까 금 1온스는 35달러로 교환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자가 끝나면서 달러와 금은 완전히 분리된 자산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달러는요, 아무 실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법정 화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는 이게 진짜 돈이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이 보증서적인 역할을 해줬던 달러가 이제는 정부와 기관들의 신용과 정책으로 보증을 하는 달러로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요즘 톰리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도 있고요, 사실 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게 현재와 대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근본이자가 끝났을 때 달러가 무제한 발행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졌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금이라는 자산을 달러가치 하락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었죠. 근데 현재 시대로 이걸 가져와 보면요, 지금의 그 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에 이더리움 관련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요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국가까지도 이더리움 위에 모든 걸 구축하려고 한다더라 라는 소식만 듣고 와, 나도 그렇게 큰 손들이 사모으니까 따라 사야지 하는 수준에 멈추면요, 그냥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한 거고요. 적어도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왜 기관들이, 왜 미국이라는 국가가 왜 이더리움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배경과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 통찰이 생길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는 늘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마다 막대한 부가 새롭게 창출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부는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일찍이 미래산업의 먹거리에 용감하게 발을 들인 사람들의 몫이 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달러가 여전히 금에 묶여 있었다면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월가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거대한 금융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 옮기려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에 선택된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은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세계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려는, 다시 말해서 1971년 달러 체제 전환에 버금가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더리움의 향후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현재 많은 기관들이나 톱니가 전망하는 이더리움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두 번째 큰 산업은요, 바로 AI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AI 기술을 부정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불과 한 5년 전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더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겠죠. 아마 몇몇 분들은 AI? 그게 뭔데? 웃기고 있네, 그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혁신들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 AI가 우리 삶 뼛속까지 침투한 주요한 요인은 바로 AI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AI는요,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에 주로 훈련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하면 챗GPT가 주는 대답은 바로 온라인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제 LLM 모델이 주는 역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필수적이죠. 이제는 정말 이 챗GPT 같은 AI가 우리 삶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챗GPT가 혹은 다른 LLM들이 우리가 기대하던 AI 혁신의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챗GPT도 너무 대단하지만 고작 챗GPT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떤 거라면 그 AI 혁신이라는 그 큰 타이틀 측면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중국, 많은 선진국들의 AI 포커스는요, 실제 세계에서의 역할이에요. 즉 독립적인 제품 데이터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선두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선진국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AI 숙제라 함은 우리 일상세계에서의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야 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이 영상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과 AI가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앞으로는요, 휴머노이드 같은 실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AI 기술들이 줄줄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줄어들고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이런 말 많이들 하고 이미 실제로 많이 대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런 공장처럼 대체가 되어가는 곳 말고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AI 봇들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뭐가 중요해질 거냐면요, 바로 그 로봇 기술들의 명령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그 명령의 출처가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년 후면 우리는 로봇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요리해주는 로봇, 집 청소를 해주는 로봇, 빨래해주고 빨래 개주기까지 하는 로봇, 운전해주는 로봇, 심지어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등하교를 시켜주는 로봇 등등으로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뭐 덤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좀 어색하고 좀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등하교를 로봇에게 맡긴다고? 이 고철덩어리한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역할을 이더리움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자,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물을 하나 놓고 예를 들어보죠. 뭐 당연히 사람 간의 신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이런 사물을 하나 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어떠한 물체 하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물체와 나와의 두터운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예로 든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주체들과 나 사이에는 언제나 신뢰라는 베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내가 쓰는 휴대폰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내 친구들도, 내 직장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들도요, 사실 다 신뢰 기반의 관계인 거죠. 다만 가족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뭐 친구도 가족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라는 엄청난 이유로 신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쭉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이더리움 세계에서는요, 인간 증명이라고 하는, 즉 Proof of Human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왜 캡차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디를 접속하려고 할 때 그 상대 측이죠, 내가 접속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에서 내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체크하려고 막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신호등이 뭔지 고르시오, 뭐 여기서 버스만 골라봐, 뭐 택시 고르면 넌 이 페이지 접속 못한다 이 로봇아, 뭐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다들 해보셨죠? 이게 바로 Proof of Humanity, 즉 인간 증명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서 상대 측에게 신뢰라는 걸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이더리움의 Proof of Humanity라는 인간 증명은요, 그 신호등 고르는 캡차보다 훨씬 더 발전된 버전으로 블록체인 지갑이나 디지털 아이디 등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지갑의 주소 뒤에 진짜 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현재까지는 단순 온라인상에서 어딘가에 접속할 때 뭐 신호등이나 버스 사진 골라가면서 나를 증명하는 시대는 곧 끝날 거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요, 인간 대 웹사이트 간의 증명이 아니라 로봇이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유효한 명령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좀 헷갈리시죠? 실생활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하수구가 고장나서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요, 아이고,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온 거예요. 진짜 이런 애가 온 거죠. 그럼 그 로봇은요, 하수구를 고치기 전에 이 명령의 출처가 올바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로봇가 왜 저한테 그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캡처 화면 보여주면서 야, 여기 9개 사진 중에서 오토바이만 골라봐, 자전거 고르면 나 이거 안 고쳐준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Proof of Humanity, 인간 증명이 필요한 거고 그 기반이 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이더리움은요,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는 100%의 신뢰가 증명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걸 거래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인간 증명, Proof of Humanity는 나는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인증 시스템으로 AI와 로봇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인간의 행동과 명령을 보장하는 기술인 거예요. 자, 여러분, 듣고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마치 좀 신세계를 경험한 듯 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이 AI 기술도 고작 몇 년 만에 이 뉴 노멀의 시대로 받아들인 것처럼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현실감이 없는 방금의 이 이야기들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삶을 침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비트마인과 이더리움 영상들에서는 이들의 재무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뭐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쭉 제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금에서 달러의 기축통화로,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에서 코인으로 넘어오는 그 단순한 새로운 화폐의 진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까지도 이 가상화폐로 증명을 하는 그런 삶에서 절대적인 역할까지도 이 이더리움이 할 거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최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요, 정말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정부가 절대로 암호화폐 성장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정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틀을 완전히 깨고 새 화폐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테더라는 회사는요, 최초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더리움 위에서 구축을 했었어요. 테더의 아이디어는요, 생각보다 단순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요, 은행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계를 벗어나서 마땅한 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테더는 달러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리서치들이나 논문들이 테더는 그저 사기일 뿐이고 가짜다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테더는 이후에 당당하게 성장을 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요, 테더가 현금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왜냐면 여기 보는 이 중국이나 또 뭐 인도나 튀르키예 같은 곳에 가면요, 현금을 도둑맞을 위험이 너무 큰데 그에 비해서는요, 이 테더가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게, 이게 지금 두바이인데, 두바이에서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같은 이런 코인들을 사용해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실물 세계에서 방대한 양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들이요, 지금 미국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는요, 이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을 발견하고 미국의 달러를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블록체인 세계로 불러올 도구가 될 것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요, 그 토큰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될 수 있는 가장 큰 무대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달러가 글로벌 금융의 기반이었다면 이더리움은요, 이제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가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AI나 토큰화, 그리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까지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실행이 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술 혁신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1971년 달러 체제 전환과 맞먹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그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짧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지금 비트마인 영상을 한 15편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모든 영상들이 저한테는 다 퍼즐 조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퍼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 학생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퍼즐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친구들을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야, 이 퍼즐 완성하면 너무너무 멋질 것 같은데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퍼즐 조각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그 참여의 여부는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요, 물론 이 퍼즐을 다 완성했을 때 억만징창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주식이지만요, 저는 이곳에 베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회사가 방향성을 휙 하고 틀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회사의 변덕성을 잘 이해하시고 현재 이 거시세계가 돌아가는 이 가상화폐 시장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요동치는 이 비트마인의 주가를 견디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